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멘토 특강을 맡게 된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17학번 재학 중인 권소희라고 합니다. 엄청 떨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떨리네요. 일단 제 PPT 제목은, 제 멘토 특강 제목은 너 자신을 알라이고요. 이제까지 다른 분들 멘토 특강 하는 거를 한 번도 안 받아서 좀 딴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하지만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할 얘기는 대학을 잘 가면 뭐가 좋을까요? 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지겹나요? 일단 제가 학생들을 좀 많이 가르쳐 봤어요. 학생들을 이렇게 대해본 적이 좀 많은데 근데 그럴 때 보면은 공부하기 좀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아니면은 공부랑 상관없는 직업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저 멀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와 상관없는 직업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물론 있죠.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랑 상관이 없어도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전반적으로 어느 대학 나왔냐는 질문은 평생 듣게 될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자존심 상하고 남한테 꿀리고 싶지 않으면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제 자기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 지키고 싶고 그런 게 다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보이시면 네임밸류 아니면 대학 잘 가면 취업의 길도 넓어지고 인생 살면서 기회도 여러모로 많아지고 이런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부모님들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 대한 좀 TMI를 이제 좀 뿌려볼까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무난무난하게 공부는 그냥 잘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특출나게 좀 영어만 좀 잘했어요. 영어는 그리고 제가 자기 자랑하는데 그냥 말만 하고 객관적인 수치가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중학교가 전체 2,000명 정도였고 그 다음에 한 학년에 한 7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700명 중에서 항상 영어는 전교 1등이었고 그리고 중학교 때 그냥 봤던 탭스 시험에서 990점 만점에 930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외고에 들어가서도 영어 내신은 항상 1등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제가 재능충이었던 건 아닌데 저도 수능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나 그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이따가 질문 시간 있을 때 그때 해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영어가 내신 1등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고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외고에 입학한 다음에는 제가 사실 열심히 뭔가를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애들 사이에 모여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내신은 별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판단을 잘못했던 게 그러면 수능에라도 좀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남들 보는 눈 그것만 생각해서 좀 대충대충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수능은 좀 망했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등급이 33111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강남대성 기숙학원으로 가서 재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2달 하다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문제점이 뭐였냐면 강남대성 이걸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이미 말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네, 거의 K5 기숙학원에서 2달 하다 나왔는데 거기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경쟁을 애들을 시켜요. 그러니까 일단 반 자체도 실력 순으로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고요. 한 20반 가까이 되는데 실력 순으로 너무 나뉘어져 있고
저도 두 번째 반이긴 했는데 그리고 매달 시험을 보면 1등부터 100등까지, 200등까지 이렇게 순위를 다 매겨서 벽에 붙여놔요. 근데 그런 경쟁 같은 게 누군가에는 이득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자기 공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되게 실이거든요. 되게 스트레스만 받고. 근데 저는 두 번째 후자의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2달 만에 나와서 저는 독학재수기숙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사실 부모님의 기대치가 좀 낮아지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당시에 그랬고 살아온 삶이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인생에서 뭔가를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해내 보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는 얘가 뭔가 정말 객관적인 수치로 성공을 증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대치가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되게 실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열심히 공부해서 결과로 보여주자. 그게 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독학 재수할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시험에서는 열심히 했으니까 올 1등급을 맞았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님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달라지고 네, 그랬던 것 같네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죠. 첫 번째로 등수에 신경 쓰는 행위. 여러분들 등수에 신경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왜냐면 공부는 어차피 100점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잡지 말자. 이 소리예요. 어차피 사람들은 결과만 보거든요. 근데 이게 또 결과만 중요시해라. 이 소리는 아닌 게 결과를 중요시해서 100점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과정이 고퀄리티가 되는 거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기만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서 한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 같은데 자기 기만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데 넘어가는 거 그리고 자기 실력을 자기 자신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실력보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 그러면 뭐 주변 애들은 너 어려운 거 푸네 이러면서 그렇게 할 테니까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으면서 자기 실력보다 높은 거 푸는 거. 아니면 그 반대로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실력보다 훨씬 낮은 거 풀어서 다 맞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충분히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질문 먼저 한다던가 그리고 설명을 듣고 나서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 넘어가는 행위 뭐 그런 거 모두가 자기 기만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당부하고 싶은 거는 컨디션 관리, 잠 관리인데요. 여러분들 아침에 보면은 되게 졸려서 피곤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고3을 중심으로 쓴 거라서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대학은 잘 가고 싶은데 밤에 6시간 이상은 꼭 잘 거예요. 6시간 정도 잘 건데 대학은 잘 가고 싶고 잠은 더 많이 자고 싶고 이런 마음까지는 저는 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밤에 6시간, 최소 6시간 잤으면 낮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거 꼭 해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잠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정신만 차리면 몇 초 이내로 깰 수가 있고 그리고 너무 잠이 오면 커피를 들이부으셔도 돼요. 그리고 대학 가면은 진짜 12시간 자도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많이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국영수 과목별 공부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공부 방법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건데 국어는 저는 결국에는 독해력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열심히 주어진 지문을 읽고 분석하고
문제 풀 때 정말 집중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문제 다 푼 다음에 해설지 봐가면서 문제 분석하는 거, 그런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학은 뭐 내용을 어느 정도 안 상태라고 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기출문제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인간 강사 하나 잘 만나서 바로 1등급으로 올렸던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말이 단어 열심히 외우라는 말인데, 정말 영어는 단어가 60% 이상인 것 같아요. 단어 몰라서 해석 안 되면 그냥 그걸로 끝이니까요. 그리고 영어 이제 할 때도 구문 분석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문장이 있었으면 그거 따로 노트에 써서 익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과학 탐구는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사회 탐구는 좀 말장난이 심해서 그 단어 하나 차이, 의문 하나 차이로 답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 말장난 치는 거 잘 구분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왔네요. 좀 갈무리를 하고 싶은데, 여기 쓰여있는 거 보이실 텐데,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학생들 중에 항상 자기 방법에 대해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막 이건 어떻게 하냐, 저건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자기 자신. 멘토 특강 같은 경우도 그래요. 멘토 특강 듣는 거 아주 좋은데, 솔직히 선생님들 하는 방식 그대로 자기 자신한테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멘토 특강 들은 것 중에서 자기 자신한테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를 취사 선택을 아주 잘 하셔야 돼요. 취사 선택을 하셔서 그걸 자기 자신한테 적용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실행을 해보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스스로 겪어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고민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많은 방법을 듣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저건 저렇게 하면 된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결국에는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건데, 제 생각에는 고민이 많으신 이유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언젠가는 찾게 돼요. 언젠가는 찾게 되고, 그 방법이 맞다는 것도 나중에는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면 정말 정확히 맞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해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몇 년 더 안 살았지만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남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정말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인생 살면서도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